그날 나는 좁은 호프집 주방 창고에서 알바생인 그와 함께 맥주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뒤로 잠깐 지나갈게요. 그 순간 내 엉덩이에 뭔가 크고 단단한 것이 천천히 밀착되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묵직하고 육중한 그 감촉에 나는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하고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앞으로 벌어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의 찰나의 접촉으로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욕망이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내 이름은 김영수. 올해로 55세가 됐어요.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밤 카운터를 지키는 게 내 일상이에요. 남편 현수는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점심때가 되면 소주병을 따는 게 매일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뭐 하면서 보냈어?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담배 연기만 뿜어대더라고요. 저녁은 몰라. 알아서 해. 대화라고 해봐야 이런 식이었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거예요. 가끔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호프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만취해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마신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코인이야. 코인으로 다 날렸어. 우리 노후 자금 전부 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그게 설마 3억 말하는 거야? 그래. 3억. 전부 날렸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2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손톱에 불 켜듯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걸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나도 잘 될 줄 알았다고. 다들 코인 하면 돈 번다고 했잖아. 남의 말만 믿고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으니까요. 그 순간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존중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이제 따로 살자.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별거를 선언했어요. 집은 텅 비어버렸지만 오히려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55세. 노후 자금도 없이 혼자가 된 내 앞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밤 호프집 카운터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허무한 시간이 흐르고 별거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호프집 일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매일 밤 가게를 돌리는 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알바를 구하기로 했어요. 구인 광고를 낸 지 이틀 만에 한 남자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키가 180은 훌쩍 넘어 보였고 넓은 어깨에 허벅지는 운동선수처럼 탄탄해 보였어요.
얼굴도 꽤 잘생긴 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박준호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나는 이력서를 받아서 훑어봤어요. 나이는 35세. 전 직장은 헬스장 트레이너라고 적혀 있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 하셨군요. 네. 5년 정도 했는데 사장이 큰 사기를 당해서 갑자기 가게를 접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준호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그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호프집 일은 처음이세요? 네. 하지만 배우는 건 빠른 편이에요.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진지한 눈빛. 거짓말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준호 씨의 근육질 몸에 자꾸 시선이 갔어요. 티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두꺼운 가슴판, 팔에 선명하게 드러난 핏줄. 역시 전직 트레이너답게 정말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황급히 이력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5세의 이 정도 외모와 체격이면 분명히 결혼했을 텐데 이력서에는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실례지만 결혼은 안 하셨어요? 순간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은 묻지 않았지만 의문은 남았어요. 대체 무슨 사정일까? 면접을 마치고 준호 씨를 채용하기로 했어요. 일단 외모나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호프집에 남자 직원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맥주 박스도 무겁고 밤늦게까지 하는 장사라 취객도 많으니까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저녁 6시까지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 씨가 상쾌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거였어요. 준호 씨가 나간 뒤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저렇게 좋은데 왜 35살까지 혼자지? 정말 신기하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준호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탄탄하게 조여진 허벅지 근육, 야생미가 넘치는 눈빛.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20살이나 어린애한테 이런 생각을 하다니.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 씨는 딱 6시에 출근했어요. 단정한 차림에 상쾌한 미소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부터 준호 씨와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일상은 곧 내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준호 씨는 정말 일을 잘했어요. 첫날부터 홀 서빙, 테이블 정리, 안주 준비까지 척척 해내고 손님 응대도 친절했어요. 특히 여자 손님이 오면 얼굴이 환해지면서 준호 씨한테만 주문을 하려고 했어요. 사장님, 좋은 사람 구했네. 이렇게 잘생긴 알바생을 들이다니. 단골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에이, 뭐 그냥 일하는 사이예요. 겉으로는 덤덤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로 들어온 맥주가 너무 많아서 창고 정리가 필요했어요. 준호 씨, 잠깐 창고 정리 좀 도와줄래요? 네, 사장님. 무거운 건 제가 다 옮길게요. 우리는 함께 주방 뒤 창고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정말 좁은 공간이었어요. 맥주 박스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서 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을 밀착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쪽 박스를 저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준호 씨가 무거운 맥주 박스를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팔에 핏줄이 힘차게 솟아올랐어요. 나는 그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봤어요. 한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준호 씨가 내 뒤에 있는 선반의 박스를 가지러 왔어요. 나는 그때 좁은 통로 한가운데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뒤로 잠깐 지나갈게요. 아, 네. 네. 나는 급하게 몸을 옆으로 돌려서 벽에 붙었지만 통로가 너무 좁았어요. 준호 씨가 내 뒤를 지나가려는 순간 바로 그때였어요. 엉덩이에 뭔가 크고 단단한 것이 천천히 밀착됐어요. 마치 굵은 어묵바 같은, 아니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였어요. 그게 내 엉덩이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지나갔어요. 뭐야 이게? 이게 사람 거라고?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옷 위로도 그 크기와 단단한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좁네요. 준호 씨는 태연하게 말하고 맥주 박스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선반을 붙잡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아니야. 그냥 창고가 좀 더워서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창고는 냉장고 옆이라 오히려 서늘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내 얼굴은 불처럼 달아올라 있었어요. 준호 씨는 박스를 들고 다시 내 옆을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내가 더 몸을 붙였는데도 또다시 그 감각이 밀려왔어요. 내 엉덩이를 스치는 단단하고 거대한 그거.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진짜라고. 창고 정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준호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나는 카운터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게 진짜야? 저렇게 큰 게 어떻게 가능해? 55년을 살면서 처음 맛보는 충격이었어요. 남편과 25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런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착하고 잘생긴 준호 씨가 35살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저 너무 거대한 것 때문 아닐까? 남자의 그게 너무 크면 여자들이 무서워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머리를 세게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몸에 각인된 것처럼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창고의 좁은 통로. 내 엉덩이를 스쳐간 준호 씨의 어마어마한 그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뒹굴었어요. 하지만 가슴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 씨를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꾸 바지 사타구니 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준호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걸까? 20살이나 어린 알바생한테 이런 상상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런 소리를 듣는 걸까? 정말 그게 결혼 못 한 이유일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나자 준호 씨는 혼자서도 보프집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큼 일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나누기로 했어요. 준호 씨, 앞으로 시간을 좀 나눠서 일하는 게 어떨까? 준호 씨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마감까지. 좋아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은 늦은 시간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원래 혼자 했던 거잖아. 그래도 새벽에는 술 취한 손님들도 많고 위험할 수 있는데.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그 배려가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나눠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초저녁 시간을, 나는 심야 시간을 맡았어요. 매일 밤 10시에 교대할 때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준호 씨도 들어가서 푹 쉬어. 이상하게도 준호 씨를 못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보고 싶어졌어요. 창고에서의 그 일 이후로 준호 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술 취한 남자가 한 명 비틀거리면서 보프집에 들어왔어요.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줘. 손님, 오늘 많이 드셨는데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시끄러. 돈 내면 되잖아.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겨왔어요. 손님, 제발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아줌마,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내가 좀 놀아줄까? 남자가 희죽거리면서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뭐야? 아줌마도 좋으면서. 바로 그때였어요. 삐걱. 호프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거기에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야, 당장 그 손 놔. 준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보프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술 취한 남자가 준호 씨를 돌아봤어요. 뭐야? 너 나가. 지금 당장. 준호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순간 술 취한 남자 얼굴에서 취기가 싹 가신 것 같았어요. 온몸이 근육덩어리인 준호 씨의 체격을 보고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뭐야? 재수 없네. 술 취한 남자는 투덜거리면서 보프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준호 씨가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네, 괜찮아. 근데 준호 씨, 이 시간에 왜? 사장님,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예요. 지나가다. 준호 씨 집은 반대 방향 아니야. 내 말에 준호 씨는 멋쩍게 웃었어요. 사실은 매일 밤 2시간마다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혹시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준호 씨, 사장님이 저한테 일자리도 주시고 잘해 주시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요? 그날 밤 준호 씨는 마감 시간까지 호프집에 남아 있어 줬어요. 혹시 그 술 취한 손님이 다시 돌아오면 어쩌냐면서요. 함께 카운터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 아니요. 당연한 건데요. 준호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순수해 보였어요. 사장님이야말로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준호 씨 같은 사람이 왜 이 나이 되도록. 35살에 미혼이고 이력서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준호 씨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내 말에 준호 씨가 나를 바라봤어요. 눈동자에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이 남자에게 점점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창고에서 느낀 그 충격적인 크기. 매일 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따뜻함. 55세에 느끼는 설렘이라니.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의 비밀이,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전부가. 그날 이후 준호 씨에 대한 내 마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매일 밤 10시 교대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준호 씨를 만날 수 있는 그 몇 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준호 씨한테 말을 꺼냈어요. 준호 씨, 오늘 시간 좀 있어? 네, 사장님. 왜요? 그동안 매일 일만 하느라 회식 한 번도 못 했잖아.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근처 고깃집에서 같이 저녁 먹지 않을래? 준호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여 줬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나는 호프집 문에 오늘 휴무 팻말을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 씨랑 단둘이 저녁을 먹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람 없는 조용한 고깃집 부석자리에 앉아서 갈비를 시키고 맥주도 주문했어요. 준호 씨, 술 괜찮아? 어느 정도요? 사장님은요? 나도 가끔 마셔. 호프집 하면서도 정작 나는 마실 일이 거의 없었지만 고기가 익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호프집 단골 손님 얘기.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맥주를 한 잔, 두 잔 마시자 분위기가 좀 풀어졌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준호 씨,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네, 뭐든 물어보세요. 준호 씨는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어? 이렇게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맥주잔을 집어들고 단숨에 비웠어요. 사장님, 그건 좀 말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준호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사실은요. 준호 씨가 다시 잔을 채우고 안주도 없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좀 특이한 체질이에요. 특이하다니? 제 몸의 일부가 보통이 아니에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창고에서 느낀 그 감촉이 되살아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너무 커요. 보통 사람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약혼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그래. 그런데 첫날 밤에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너무 놀라서 무서워했어요. 결국 다음날 바로 약혼을 파기당했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준호 씨. 그 이후로 여자랑 사귀는 게 무서워졌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상대를 상처 주지 않을까봐. 준호 씨가 맥주를 연달아 3잔을 비웠어요. 취기가 오른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35살인데 아직 그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랑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항상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상대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서요.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멋진 사람이, 저렇게 남자다운 사람이 35세까지 경험이 없다니. 그래서 저는 평생 혼자 살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준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왔을까. 나는 준호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준호 씨. 그건 준호 씨 잘못이 아니야.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받아들이지 못한 여자들이 준호 씨의 진짜 좋은 점을 못 본 거지. 사장님,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나는 더 대담해졌어요. 나 정말 궁금해. 네. 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런 소리를 들어? 준호 씨가 놀라서 나를 바라봤어요. 내 얼굴도 뜨거워졌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그건 사실 창고에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뒤로 지나갈 때 준호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죄송해요. 그때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지 마. 나 그거 싫지 않았어.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뜨거워졌어요. 준호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사장님, 지금 뭐라고? 나는 준호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나도 오래됐어. 술하고 담배에 찌든 남편이랑은 몇 년째 그런 거 없었고. 사장님 말고 영숙 씨라고 불러. 영숙 씨. 저 영숙 씨가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준호 씨. 근데 저는 영숙 씨를 아프게 할까봐 무서워요.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가게로 돌아가자. 창고 정리가 남아있거든. 도와줄 거지.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창고 정리 같은 건 필요 없었으니까. 그냥 준호 씨랑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계산을 하고 보프집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5세의 나와 35세 알바생 준호 씨. 20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이 떨림. 이 설렘이 너무나 좋았어요. 호프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가게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준호 씨가 내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잠깐만. 나는 문을 잠그고 오늘 휴무 팻말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 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창고로 가자. 나는 준호 씨의 손을 잡고 함께 주방 뒤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호 씨. 나는 천천히 준호 씨에게 다가갔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영숙 씨.
정말 괜찮아요. 응, 나는 괜찮아. 근데 저 너무 커요. 나는 준호 씨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걱정 마. 나 정말 괜찮으니까. 그리고 준호 씨에게 입을 맞췄어요. 조심스럽게 시작된 키스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준호 씨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나도 준호 씨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영숙 씨, 준호 씨의 떨림이 나한테도 전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준호 씨의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아, 진짜였구나. 창고에서 느꼈던 어마어마한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지금 내 몸에 닿아 있었어요. 영숙 씨, 정말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나는 준호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다시 키스했어요. 준호 씨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영숙 씨, 준호 씨.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만으로 충분했어요. 영숙 씨, 만약 힘들면 바로 말해요. 준호 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더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내 시선이 아래로 향했을 때 나는 말을 잃었어요. 준호 씨가 말한 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겸손한 편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준호 씨는 계속 내가 괜찮은지 물었고,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준호 씨 말대로 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받아들였어요.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여자가 됐어요. 5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준호 씨도 3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남자가 됐어요. 창고 밖에서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한참 후, 겨우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준호 씨가 나를 안고 있었어요. 영숙 씨, 고마워요. 저를 받아들여줘서. 내가 더 고마워. 나를 다시 여자로 살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호프집 사장과 알바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준호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숙 씨랑 함께라면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업시간에는 평범한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마감 후에는 우리는 호프집 문을 잠그고 창고로 향했어요. 거기는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 씨도 자신감을 되찾았고 나는 마음도 몸도 젊어지는 걸 느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맛본 적 없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리는 없었어요. 곧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건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매일 밤이 기다려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피부에 윤기가 돌고 눈에도 힘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장님, 요즘 안색이 정말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단골 손님한테 물었을 때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냥 매일 푹 자고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그날도 밤 10시에 준호 씨와 교대했어요. 준호 씨가 살짝 내 손을 잡아줬어요.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응, 나도. 준호 씨가 나간 뒤 나는 혼자 가게를 지키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마감 시간쯤 되면 준호 씨가 올 테니까요. 그런데 밤 11시쯤이었어요. 삐걱. 호프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 씨가 일찍 왔나?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 서 있는 건 준호 씨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 현수였어요. 별거 한 지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영수가. 여전히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갑자기 뭐야?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지. 연락. 내 마누라 가게야. 오면 안 되냐? 우리 별거 중이잖아. 올 거면 미리 말하는 게 도리 아니야? 도리.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면 뭐가 어때서? 현수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여보.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제발 오늘은 돌아가 줘. 나중에 언제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가 뭐냐고. 그거.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나도 잘 몰랐으니까. 이혼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같이 살 마음도 없었어요. 영수가.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다시 시작하자. 현수가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어요. 싫어. 만지지 마. 바로 그때였어요.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 씨였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준호 씨가 급하게 들어와서 내 안전을 확인했어요. 영숙 씨라고. 누구야 너? 현수가 준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저는 여기 알바예요. 알바? 알바 주제의 사장을 영숙 씨라고 불러. 아, 그게. 내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준호 씨는 내가 부른 거야. 맥주 박스 정리 도와달라고. 하지만 현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맥주 박스 정리. 밤 11시에 현수가 준호 씨에게 다가갔어요. 준호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야, 너 설마 내 마누라라?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소리쳤지만 현수는 이미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가 요즘 안색이 좋아진 거구나. 젊고 좋은 놈이랑 바람 피니까 빛이 나는 거지. 바람이 아니야. 아니면 뭔데? 이런 젊은 놈이랑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현수가 고함을 질렀어요.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해. 여기 가게야. 가게. 네가 장사 걱정을 해. 네가 뭘 했는지 알아? 준호 씨가 내 앞으로 한 발 나섰어요. 아저씨, 난이 취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시죠. 뭐? 아저씨. 이 건방진 놈이. 현수가 준호 씨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알바 주제에 나한테 명령질이야. 남의 여자 꼬셔서 가정 파탄 낸 주제에. 말씀을 조심하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안 했다고. 그럼 지금 둘이 찡찡거리면서 뭘 한 거야?
현수가 삿대질하면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젊은 게 한심하다. 이 새끼야. 55살 아줌마 하나 잘 꼬셔서 보프집이랑 집까지 다 뺏으려는 거지. 여보, 이제 그만해. 시끄러. 네가 번 돈, 네 손에 남은 돈 하나라도 내 허락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전부 내 돈이야. 네, 당신 돈 아니야. 내가 2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결혼하면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거든. 현수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탁 쳤어요. 진열되어 있던 맥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야, 알바 새끼. 솔직히 말해봐. 너도 돈 보고 붙어 있는 거지.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말 취소하세요. 뭐? 취소하라고? 제가 영숙 씨 곁에 있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20살이나 많은 아줌마가 너무 좋아서 못 살겠다는 거냐? 그만하세요. 준호 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 씨가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당신이 지금까지 짓밟아 온 영숙 씨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보프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눈동자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새끼 진짜냐? 현수가 준호 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놓으세요. 뭐라고? 손 놓으라고요. 준호 씨의 손이 번개처럼 현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현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폭력은 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영숙 씨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준호 씨는 현수가 꼼짝 못하게 고정시켰어요. 온몸이 근육덩어리인 준호 씨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 새끼가, 준호 씨. 이제 그만해. 내가 말렸지만 준호 씨는 현수를 놓지 않았어요. 아저씨, 마지막으로 말해둘게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진짜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지킬 뿐이에요. 뭐라고? 당신은 평생 영숙 씨를 소유하려고만 했지. 단 한 번도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현수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현수는 끙끙거리며 손목을 문질렀어요. 이 새끼 두고 보자.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경찰 부를까요? 준호 씨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내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됐어. 충분해. 하지만 보내줘. 나는 현수를 내려다봤어요. 비참하게 서 있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과 함께한 25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당신은 평생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지.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있는 기계였어. 밥 해주는 기계, 돈 버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들어준 적 없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건 이제 끝내자.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살아. 현수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너 후회할 거야. 현수가 끙끙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네 손에 남은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뺏어올 거야. 변호사 써서. 그래. 마음대로 해. 앞으로 네가 뭘 하든
그 젊은 놈이랑 얼마나 갈 것 같아.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 말, 내가 젊었을 땐 믿었어. 근데 이젠 알아. 당신이 준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구속이었다는 거.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는 당신한테 안 돌아가. 절대로. 나는 호프집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제 나가. 당신이 만든 지옥은 오늘로 끝이야. 영수가. 나가. 현수는 끙끙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한동안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 모습이 멀어지자 나는 겨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 씨가 나를 부축해줬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준호 씨, 나 정말 무서웠어.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으니까. 정말. 네, 내가 있잖아요. 준호 씨가 나를 더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였어요. 그리고 무섭지 않았어요. 내 곁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수가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운 이후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영숙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내가, 네, 그 사람한테 맞서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준호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 씨 덕분이야. 준호 씨가 없었으면 나 또 무너졌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영숙 씨는 원래 강한 사람이에요. 며칠 뒤 현수한테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슬프다기보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 정말 같이 살자. 우리는 서로를 세게 끌어안았어요. 처음엔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55세에 이혼하고 35살 남자랑 산대. 호프집 알바랑.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나이 먹어서 창피하게.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준호 씨는 정식으로 우리 집으로 이사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영숙 씨, 저 아직 버는 게 적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둘이 일하면 충분해. 언젠가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영숙 씨 편하게 해줄게요. 준호 씨,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호 씨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호프집 일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드는 일상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물론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20살 나이 차이가 가끔 세대 차이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영숙 씨, 이거 알아요? 뭔데?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응. 처음 들어보는데.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 젊지 않잖아. 아줌마라고. 그럴 때면 웃음이 나왔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몸이 정말로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사장님, 피부 관리 뭐 해요? 완전 달라 보여요. 단골 손님한테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랑의 힘이에요. 어머, 부럽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준호 씨와의 매일 밤 뜨거운 시간이 나를 젊게 만들고 있었어요. 의사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설명할진 모르지만 나는 사랑 덕분이라고 믿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와 함께 단풍나무 가로수길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숙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 저를 받아들여줘서. 저 같은 사람을. 나는 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준호 씨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5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잖아. 저도요. 35년 동안 저는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젠 안 해요. 영숙 씨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전 남편 현수를 떠올려요. 2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혼한 것도, 준호 씨와 함께한 것도,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55세의 나와 35세의 준호 씨. 남들 눈엔 20살 차이 나는 이상한 커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호프집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준호 씨가 초저녁 시간을, 내가 심야 시간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교대 시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 요즘 매일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용기예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용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마음이 살아있다면 사랑은 언제든 몇 번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